그러니까 연이자 납부액이 7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납부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고가주택 소유자의 대출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9억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이실 겁니다. 시중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문의를 해보았으나 아무래도 보증서 상품 이용이 어렵기에 검색을 통해 저의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9억 초과 주택을 소유 중인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다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모두 다 가능합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보증서 발급 조건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위의 질문의 사유가 가장 대표적인 발급 불가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집을 사야 하는 경우에도 좋은 대출 상품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너무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 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가능 금융사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사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과 수협 같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분들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이런 상호금융사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에 따라 조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점마다 조건이나 한도 금리가 모두 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도는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6% 중반대부터 많게는 9%대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가능 지역은 현재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이란 네이버에 쳐보니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반적인 질권 설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은 전세 물건지 등기에 표시가 된다는 점과 동시에 임차인이 직접 설정을 해야 하고 해지 시에도 임차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임대인도 이제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해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너무나도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 만기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물건에 대해서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임대인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 때 임대인의 나이대별로 어떻게 말을 하면 설정 동의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 중개사분께서 전세권 설정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셔서 당시 중개사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었던 제가 전화를 해서 전세권 설정 동의를 받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상호금융 전세대출은 보증기간을 끼지 않는 자체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해줄 금융사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부근저당을 한 번 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분들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정금리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같이 급격한 금리 변동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기존 이자 납입액이 2배로 뛰었을 정도로 코픽스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변동금리 상품들은 매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고정금리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초입부였던 22년도 8월경에 상호금융사의 금리가 카드사를 앞서간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사의 상품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카드사나 보험사보다는 훨씬 더 저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2년도 8월경에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호금융 상품의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시로 22년도 7월경에 잔금을 치르셔야 하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분께 이런저런 말씀과 상담을 드리면서 상호금융사로 하시면 지금 당장 금리적인 혜택은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연말까지 확실시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기에 카드사 또는 보험사로 고정금리로 미리 받아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예측을 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고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뛰어난 경제적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그 분께서는 해당 시점의 고정금리로 지금까지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대출 금액이 3억이셨고 그 당시 상호금융사로 진행을 했었다면 벌써 연 2.5%에서 3%까지, 그러니까 연 이자 납부액이 7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납부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연준 금리 인상은 파월 의장에 의거하여 연말까지 거의 확실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기에 그 정도의 대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드사와 상호금융사는 조달하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게 됩니다. 한도는 85%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서 5% 후반부터 등급별로 8%까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금융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가구와 다세대가 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세대는 등기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 따로 있을 수 있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에 있어서 주인이 동일하고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따로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조건이나 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 시에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세대인 줄 알고 진행했다가 다가구로 하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상담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고지를 드리는 겁니다. 한도는 85%로 동일하며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8% 중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이 필수는 아니지만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일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상금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고가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KB 지세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셔서 다주택자로 편향되신 분들도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글에 제가 남기는 카카오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직업을 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가끔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은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더라도 항상 저에게 돌아오시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저는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고, 항상 저희 임직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바뀌는 현 부동산 시장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들을 교육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으며 타 금융사와 같이 불리한 조건으로 안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저를 비롯한 상담원들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